자, 통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3단계입니다. 통계를 자 먼저 통계에서는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자료라는 단어가 들어있어. 자료. 자료는 단어 없는데 자료에 대해서 통계적 추정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료가 뭔지만 알면 되겠네. 자료가 뭐냐면 우리가 쓰는 자료라는 단어는 실은 너희들 말 그대로 뭐 통계란 말 많이 들어보긴 했잖아요. 그렇지? 그 통계를 보면 너희들이 뭐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다 수로 돼 있어. 통계를 보면 다 수로 돼 있어.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 표로 돼 있고 그건 틀이고 됐니? 그래프로 돼 있고 그것도 틀이고 나머지 것들 보면 다 자료의 이름만 한글로 돼 있고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변수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어느 정도 값어치를 갖고 있는지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다 수로 돼 있으니까 자료라는 것은 우리가 수학에서 쓰는 자료라는 것은 수로 표현만 하나면 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다 자료가 될 수 있다 이거. 응? 수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뭐 있을 수 있지. 근데 표현할 수 있는 건 다 자료가 될 수 있어. 그렇지? 오늘 날씨가 좀 흐려. 우울해. 우울해는 자료가 될 수가 없어. 우울한 사람 손을 들 거 아니야. 3명. 그 3은 자료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조사가 될 수가 있는 거지. 날씨가 흐린 날 우울한 사람의 비율, 우울한 날의 수 이런 것들은 다 자료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그 자료를 일단은 모아야 됩니다. 자료를 모아야 돼. 자료를 모을 때는 가장 중요한 단어 딱 한 단어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임의성이 있어요. 임의성이라는 건 랜덤. 자료를 모을 때 이런 애들 민성이 같은 애들 보고 민성이를 뽑으면 안 돼. 맨날 우울한데 안 되겠지. 그래서 이 자료에 신뢰가 있어. 신뢰도가 있어. 신뢰성이 있으려면 랜덤으로 뽑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임의 추출. 임이란 단어가 랜덤이고 복원 추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됐어요? 눈 감고 뽑았다 이런 소리야. 눈 감고 뽑았다 이런 소리에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 눈 감고 이렇게 뽑아갖고 그걸 봐야지 그 신뢰도가 있는데 그래서 자료를 수집할 때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임의성 요 한 단어만 하면 돼요. 그러면 수집을 했어. 수집을 해서 우리는 어디까지가 수집이라고 말을 하냐면 수집을 해서 얘를 뭐 한다? 정리를 한다. 이거 정리. 자료를 모아. 막 이렇게 이렇게 점수를 모았단 말이야. 거기까지가 그 자료 모을 때는 어떤 임의성을 가지고 모으는데 그거를 어째 정리까지 해놓은 거야. 정리. 그럼 너희들이 예전에 정리하는 단어가 보면 어떤 단어들이 숨어 있냐면 뭐가 있냐면 초등학교로 가면은 원 그래프라는 단어가 있어. 원 그래프.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중학교로 오면은 뭐가 있으면 도수 분포표가 있고요. 뭐 상대 도수 분포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이 있고요.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는 말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토그램하고 막대 그래프가 좀 비슷한 거고 도수 분포 다각형도 이것도 다각형인데 이것이 뭐로 돼 있어? 그래프로 돼 있습니다. 이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표로 정리하느냐, 그래프로 정리하느냐. 표로 정리하느냐, 그래프로 정리하느냐. 차이점이 뭐냐면 표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돼 있고 그래프로 가면 쭉 돼 있지. 그래서 얘가 연결이 돼 있어요. 얘를 연속이라고 불러. 연결이 돼 있다. 연속이다. 실수의 가장 성질 중에 실수의 연속성 이런 단어가 있고 일단은 연결이 돼 있다. 끊어짐이 없다 이 말이야. 얘는 상대적인 단어로 끊어졌다 해서 우리는 이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됐니?
이산이란 말은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끊어졌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연수, 정수 이런 단어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연속이란 말은 실수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산수학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산수학. 이산수학은 자연수, 정수를 갖고 놀고 있는 그런 단원들이야. 그렇지? 수열 이런 단원들이 이산수학에 들어가 있습니다. 됐니? 도형, 그래프, 점의 개수, 선의 개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선의 개수가 1개부터 3개까지 이거 아니잖아. 선의 개수가 1부터 3까지가 아니잖아. 1개, 2개, 3개잖아. 개수적인 부분. 됐니? 연속은 실수적인 개념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그래프 같은 내용입니다. 됐니? 그러면 이 자료를 정리를 할 때 표로 정리하면 이산수학이고 이산에 대한 내용이고 이산 쪽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프로 정리를 하면 연속적인 내용이야. 그래서 이 단원의 큰 파트 2개가 이산 확률 분포고 그 다음에 하나가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이해되니?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 됐어? 여기까지 정리를 했지? 이렇게 이 정리한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정리한 거를 우리는 이제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확률 분포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을 확률 분포라고 정할 거라고. 이해되니? 그럼 확률 분포는 2가지가 있네. 확률 분포 표가 있고 확률 분포 그래프가 있지. 확률 분포 표가 있고 확률 분포 그래프가 있지. 이해되니? 정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이산 확률 분포고 두 번째 단어는 연속 확률 분포야. 과거에 이 단어를 썼는데 이 책이 바뀌면서 왜 이렇게 바꾼지는 모르겠지만 섞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섞어버렸어. 순서를 이산 앞쪽 째까하고 연속 확률 분포 째까하고 됐어? 이산 뒤쪽 조금 하고 연속 확률 뒤쪽 조금 하고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지 않고 요렇게 공부를 시켜버렸다고 지금 책 단어 구성 자체가. 그래서 이름 자체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그냥 틀을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산 확률 분포가 나오면 그 틀에 따라서 문제를 풀 것이고 연속 확률 분포가 나오면 그 틀을 따라서 풀 것이고 두 개를 연결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되면 연결시켜서 풀 것이고 이렇게 갈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확률 분포란 단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야. 확률 분포는 뭐였다? 정리를 해놨다 이거지. 이러한 확률 분포가 있다. 정리를 해놨다 이거야. 알았니? 확률 분포란 단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야. 그래서 확률 분포를 얘를 마찬가지로 얘를 함수화 시켰습니다. 얘를 함수화 시켰어. 됐습니까? 이산 확률 분포도 함수화 시켰고 연속 확률 분포도 함수화 시켰어. 됐지? 그러면은 왼쪽은 표로 정리했던 것이니까 함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왼쪽은 어떤 식으로 나올 거야? 히스토그램처럼 나오겠지? 히스토그램 틀렸다. 히스토그램이 어떻게 생겼냐 우리가?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좀 애매하네. 히스토그램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좀 애매하네. 좀 애매하네. 막대 그래프도 좀 애매하네.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러지? 막대 그래프라고 말을 하잖아. 얘하고 얘는 왼쪽일 것 같아요. 연결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야. 우리한테 엄청 중요한 거 아니야? 엄청 중요한 건 아니야? 놔둬도 돼. 그냥 너희들 놔둬도 돼. 다음 이거 안 볼 거잖아. 이쪽 내용이 이런 내용들은 안 볼 거잖아요. 응? 요 생각을 해야 돼. 끊어졌느냐, 연속이 됐느냐, 끊어졌느냐, 이 생각만 하면 돼. 그래서 이산 같은 경우는 표현이
이산은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겠죠. 그렇지? 연속은 어떻게 연결해서 쭉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겠지. 이 둘 다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근데 왼쪽은 그래프의 느낌이 별로 안 살아. 오른쪽은 그래프의 느낌 확실히 사는데. 그래서 왼쪽은 그래프의 의미가 없어. 오른쪽은 그래프의 의미가 있고. 하지만 함수는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왼쪽 함수를 확률 함수인데 얘를 확률 질량 함수라는 단어를 줬고 오른쪽을 확률 밀도 함수라는 단어를 줬어. 요거는 고유 명사니까 어떤 느낌적으로는 봤을 때 질량과 밀도적인 느낌 좀 살진 않지만 뭐 과학에서 좀 배우긴 했잖아요. 예? 이래서 약간 질량 함수라는 것은 약간 덩어리 같은 느낌이고 밀도라는 것은 뭐 좀 액체 같은 이런 느낌이잖아. 고체, 기체 이런 느낌이잖아. 몰라도 관계없지만 이런 용어를 쓰고 있다. 그건 구분할 수 있어야 돼. 확률 질량 함수라는 단어는 알고 있어야 돼. 확률 질량 함수라는 이산 확률 분포에서 나오는 함수적 표현이다 이런 생각하면 되고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연속 확률 분포에서 어떤 함수적 표현이다 이런 생각만 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까지가 뭐 한 거야? 정리한 거야. 여기까지를 가지고 우리는 분석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를 가지고 뭐 할 거야? 분석을 할 거야. 우리가 아는 분석은 뭐냐면 뭐 대표값이 있었어요. 뭐 중학교 때는 뭐 최빈 값도 있고 뭐 평균도 있고 뭐 중앙값도 있고 막 이런 말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뭐만 할 거냐면 이제 평균하고 분산만 계산할 겁니다. 분산을 루트, 양수, 쉬운 게 표준 편차고요. 그래서 두 가지만 우리는 계산할 것이고 이거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분포가 두 가지 분포에 따라서 얘를 구하는 방법이 다르더라 이 말이 되겠고 그 틀에 따라서 우리는 그 방법을 쓰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거기에 통계적 추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얘를 가리고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이용을 하자 이런 거야. 통계적으로 예측을 하자 이거지. 통계적으로 예측을 하자 이거지. 그치? 약간 근거가 있는 예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턱대고 3일 뒤에 비 온다 이게 아니라 오늘 날씨가 오늘 흐렸고 어제는 맑았으니까 3일 뒤에는 예전 과거에 조사를 해보니까 비 올 확률이 뭐 70%, 안 올 확률이 뭐 30% 이렇게 되더라 이거지.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이게 통계적 추정입니다.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 이제 요것에 대한 정리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 이 말이고 여기에 이것이 표로 정리한 것이 지금 이산확률 분포인데 여기에 중학교 때 단어가 이 자료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이 자료라는 단어가 중학교 때는 별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별량이라는 단어가 있었어. 별량, 변하는 양 이런 소리였어. 이 단어를 우리는 뭘로 바꿀 거야? 변수로 바꿀 거야. 뭘로 바꿔야 할까요? 변수, 별량 뭐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변수는 하면 뭐가 느낌이 더? 함수적 느낌 좀 있잖아요. 별량은 일상생활적인 느낌이고 변수하면 약간 수학적으로 들어왔다 생각하면 됩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별 차이는 없어. 근데 변수를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 확률 변수라고 이제 부를 거야. 왜 확률 변수라고 부르냐면 도수 분포표 분포 표는 이렇게 생긴 걸 표라고 부를 거고 분포는 정리를 해놨다 이 소리야. 뭐를? 도수 분포표는 도수가 잘 보이게 정리를 해놨다 이런 소리야. 이해되니? 그럼
확률 변수는 확률이 잘 보이게 정리를 해 놓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변수는 자료에 대한 내용이고 그거를 뭐가 잘 보이게 확률을 잘 보이게 정리를 해 놓겠다. 어떻게? 두 가지 방법으로. 표로, 그래프로. 됐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확률 변수를 이제부터는 라지 x, 라지 y, 라지 g로 우리가 표현을 할 거야, 이제. 됐니? 중학교 내용을 가봅시다. 좀 연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1, 2, 3, 3, 4, 5 너무 많나? 너무 많아. 자, 중학교 때 이러한 별량이 있었어요. 별량이 있었어요? 그러면 요놈의 평균은 m, 평균은 어떻게 구했어? 2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4를 총 별량이 개수인 4로 나눴다 이 말이지. 됐니? 얘를 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3이 4개 중에 2개 더하기 4가 4개 중에 1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2, 2, 3, 4는 별량들, 변수들 대신 정리를 확률로 4분의 1로 정리하겠다. 뭐로? 표로. 그럼 여기에 있는 별량, 변수는 라지 x로 쓸 것이고 거기에 있는 변수들은 뭐가 있냐면 자료들 2, 3, 4가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애들을 확률로 정리하겠다. px를 쓰겠다. px, 변수 x에 대한 확률 이런 뜻이야. 됐니? 요놈이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선생님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어. 너희들도 표를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더 편합니다. 왜냐면 이게 각각 들어가 있어. 대부분 원래는. 근데 계산하는데 불편해. 왜 불편하겠어? 막 얘네들이 통분돼 있습니다. 약분돼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계산하고 다시 통분해야 되잖아. 근데 정리를 이렇게 해놓으면 얘를 계산이 자체가 좀 편해진다고. 요 계산이 편해진다고. 요 계산이. 우리 어떻게 계산할 거야? 요렇게 계산할 거거든. 4분의 2 곱하기 1, 2 곱하기 1, 3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1. 여기까지 되니? 이렇게 정리한 요놈을 뭐라고 부르냐고? 이산 확률 분포 표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정리한 놈을 확률 분포표, 이산 확률 분포표라고 부를 거라고. 확률 분포표인데 자료들이 각각 딱딱딱 끊어져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표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그때 이 x를 뭐라고 한다고? 이때 x를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확률 변수. 확률 분포표에 있는 변수. 확률 변수.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각각의 변수들이 2, 3, 4 이렇게 되니까 얘를 우리는 p, x가 2 이렇게 표현합니다. px가 2일 확률. 변수 x가 2일 확률. 그러면 우리 얼마? 4분의 1 이렇게 쓸 거라고. 됐니? 그런데 변수가 달라지고 있지. 변수가 달라졌다 해서 우리는 스몰 xi라고 변수 각각을 x1, x2, x3 이렇게 적는다고. 그럼 x1은 2, x2는 3, x3는 4 이렇게 되겠지. 그에 대한 확률이란 이 말이잖아. 변수 x가 얘네들 변수 그거의 확률 이런 소리겠지. 얘를 약식으로 우리는 pi라고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여기까지 되니? 여기까지 돼서 그러면 요 평균 계산이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면 얘가 x1 요놈이 p1 얘가 x2 이게 p2 이게 x3 p3를 곱해서 계산했네. 그래서 평균 m은
자, 이제 앞으로는 평균의 m이라는 단어는 최고 약식으로 쓸 건데 변수가 등장했지. x라는 변수가 등장했어. x에 대한 평균 이거잖아. 변수 x에 대한 평균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ex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expectation이라고 기대값이라는 소리, 기대, 평균 이런 뜻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 x라 하면 변수 x에 대한 평균이지. m은 그거의 최약식이야. 왜냐면 변수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잖아. x도 있고 y도 있고 다른 변수도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공식적으로는 이 x라는 표현을 쓸 것이고 약식으로는 m이라는 단어를 쓸 거라고. 얘를 어떻게 구해? x 1번하고 p 1번하고를 곱할 것이고 2번하고 곱할 것이고 3번을 이렇게 곱할 거야. 이렇게 곱할 거야. 굴고 다 어쩐다고? 더할 거야. 다 더할 거야. 시그마. i가 현재는 1번부터 3번까지. 아, 평균 구하는 방법이 이제 쉬워졌네. 그 전보다 더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 그 전에는 총 도수로 나눴잖아요. 자, 총 도수로 나눴다. 확률적인 생각이다. 상대 도수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균을 훨씬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 되겠지? 됐니? 이게 무슨 뜻이? PI, 확률, 1번 확률, 2번 확률, 3번 확률을 다 더했어. 뭐가 되지?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작성하고 문제를 푸는 거라고. 확률의 합은 1이고 그거에 대한 평균을 그렇게 식이 계산할 수 있겠다. 이 말이 되겠지? 됐니? 이 평균 구했고 우리는 뭐야? 요거는 기본적으로 아는 사실이고요. 각각의 확률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것이고 여기까지 됐니? 자, 분산 기억납니까? 분산. 자, 분산을 이제 분산을 어떻게 쓸 거냐면 분산은 Vx로 쓸 겁니다. 약식으로는 시그마 제곱으로 쓸 거고요. 시그마를 표준 편차로 사용할 거야. 6자 거꾸로 쓴다는 느낌이야. 이렇게 연습해. 시그마로 표현하니까 됐습니까? 분산 우리 어떻게 구했니? 분산이 어떻게 했어? 분산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가 뭐였어? 편차가 뭐야? 별량 빼기 평균. 별량 빼기 평균을 별량에서 평균 빼가지고 걔를 제곱을 하잖아. 그걸 싹 더했잖아. 딱 더해가지고 평균이니까 총 도수로 나눠줬다 이 말이지. 이해되니?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별량 빼기 평균 제곱을 할 거야. 그렇지? 근데 똑같은 별량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 똑같은 별량이 있으면 곱할 거 아니야. 3이 두 개 있으니까 3에서 평균 A를 구해가지고 3에서 평균 빼가지고 제곱하고 3에서 평균 빼서 제곱 두 개 다 하잖아. 그렇지? 그거를 문자로 보통 FI로 씁니다. 됐니? 이렇게 계산했었다고. 얘를 어째야 돼? 총 도수로 나눠줘야 된다 이 말이지. 이되니? 요 문제에서는 요 말로 하면은 이 n은 얼마냐면 하나, 둘, 셋, 네 개고 자료 네 개고 자료 네 개 2, 3, 3, 4 얘가 4고 FI는 요놈은 한 개, 요놈은 두 개, 요놈은 한 개, 요놈은 한 개, 요놈은 두 개, 요놈 한 개 이런 뜻이라 되니? 얘를 우리는 n이 시그마 변수는 지금 i니까
시그마 변수는 i니까 얘를 n은 상수가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n은 상수니까. 그럼 이 뜻이 뭔 소리냐면 전체 도수분의 첫 번째 도수, 두 번째 도수, 세 번째 도수 이런 뜻이야. 첫 번째 개수, 2인 개수, 3인 개수, 4인 개수. 그러면 요것이 뭐가 되는 거야? 요게 PI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놈을 변수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확률을 곱하면 우리는 이게 분산 구하는 방법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됐니? 한번 계산해 보면 위에 문제 외웠잖아요. 얼마였어? 계산 얼마냐? 2334니까 3이 되겠네요. 2334니까 3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거야? 얘에서 별량에서 변수에서 3을 빼가지고 제곱을 할 거야. 이에서 3을 빼서 제곱을 하고 뭘 곱할 거야? 4분의 1을 곱할 거야. 4는 왜 안 썼어? 한꺼번에 쓰려고 안 쓴 거야. 이렇게 쓰려고 안 쓴 거야. 더하기 3에서 3을 빼서 제곱을 해서 이게 2마리. 그러고 4에서 3을 빼서 제곱을 해서 1마리.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이렇게 계산한 거라고 지금. 요 연산이 편하니까. 요 표현법이 연산이 편해서 이렇게 쓴 거라고. 다 더해서 4로 나눴던 개념이 아니야. 됐죠? 그러면 요놈이 1에서 4분의 2, 2분의 1이 나온다. 이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분산을 2분의 1로 계산했다. 이 말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를 가로를 풀어보면 시그마 xi의 제곱 pi 마이너스 2mxi pi 플러스 m제곱 pi 이렇게 되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부터 써볼까? 여기에 변수는 i가 변수입니다. i 들어간 게 지금 변수야. 그러지? 얘는 뭡니까? 얘 확률의 합 1이야. 얘는 상수니까. 얘는 뭐죠? 얘 시그마 xi pi 변수랑 확률을 곱해가지고 다 더했어. 평균 얘는 상수. 마이너스 2m 제곱 m제곱 뺐어. 더했어. 마이너스 m제곱이 남았지. 그럼 얘는 뭔 말이야? 얘는 뭐라고? 변수 x에다가 각각 확률을 구했으니까 x의 평균 2x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약식으로 m이라 적은 거야. 얘는 뭐야? 변수를 제곱을 해가지고 p를 곱했어. 그래서 얘를 제곱의 평균이라고 말을 합니다. 변수를 제곱해서 p를 곱했잖아. 제곱의 평균. 그래서 요 식이 2x의 제곱에서 m이 2x의 제곱을 뺐다고 너희들이 예전에 분산해서 외웠던 거야. 제곱 평균 뭐라 했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도 제편 평균인가 이렇게 외웠잖아. 안 외웠으면 말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분산이 됐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 얘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얘를 계산할 때 제곱의 평균 요놈을 제곱 해가지고 2의 제곱 곱하기 1 3의 제곱 곱하기 2 이해되니? 3의 제곱 곱하기 2 4의 제곱 곱하기 1을 4로 나눴다고. 이게 제곱의 평균이라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계산했단 말이야. 되니? 자, 이렇게 계산하면 여가 4, 18, 16 얼마야? 20, 38, 94, 36 뺐어. 그러면 2분의 1 똑같이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나올 건데 보통 우리는 어떨 때 쓰냐면 이렇게 봐봐. 얘네들의 변수 자체가 이렇게 정수고 평균도 정수로 나왔어. 그러면 첫 번째 식이 연산이 변할 것이고, 근데 평균을 구하다 보면 그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뭐 2.3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러면 요런 빼서 1.7의 제곱해갖고 어떻게 계산하겠니? 그러지? 그러면 두 번째 식이 변할 것이고 이래, 그지? 두 번째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지금?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는 표로 정리될 것이고, 그놈의 변수를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부를 것이고, 이렇게 표로 작성을 시켰더니 평균 구할 수 있었고 분산 구할 수 있었다 이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의 중요한 뜻은 표를 작성하겠다 이러한 의미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표를 작성하면 게임 끝. 됐지? 근데 표만 작성되면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당연히 표를 작성하는 게 제일 어렵다 이 말이야. 표를 작성하면 게임이 끝났어. 그러니까 표를 작성하는 게 제일 어려워. 왜? 표를 작성하려면 우리는 변수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고 변수에 대한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변수에 대한 확률을 구해야 돼. 두 가지만 할 줄 알면 돼. 변수 설정하고 그에 대한 확률 구할 줄 알면 나머지 계산은 연산이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자, 확률 통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료 정리의 방법이 표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프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표로 정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이산이라고 부를 거고 그래프로 정리한 것을 연속이라고 부를 거야. 거기에 확률 분포란 단어를 쓸 건데 확률 분포는 하나의 함수이긴 합니다. 함수에. 근데 쉽게 생각하면 함수가 정리하는 방법이었다 생각하면 돼. 확률 분포란 단어는 이렇게 생긴 이렇게 정리했다. 이러한 함수다. 이러한 표현이다고. 확률 분포 뜻은 됐니? 정리를 이렇게 해놨다 이런 뜻이야. 거기에 대한 함수에 대한 변수가 확률 변수란 단어를 쓰고 있다. 확률 변수, 그래서 확률 분포, 확률 분포표, 확률 분포 그래프,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 이런 단어들은 어려운 단어가 아니다 이거지. 함수에서 단 질량이란 단어가 밀도란 단어가 이산 쪽에서는 질량이라는 단어 썼고 연속에서는 밀도라는 함수 썼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에서 요 표현이 어떤 표현이야 지금? 함수의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P 변수 확률 변수 X가 XI일 확률은 얘가 지금 변수니까 요 식이 XI로 표현된 변수 형태가 등장할 것이고 요 식이 확률 질량 함수가 될 거야. 굳이. 표로 작성하면 될 거를 굳이 걔를 식으로 적었다 생각하면 돼요. 표로 쓸 수 있는 것을 식으로 적었다 이 말이 되겠고 식이 나오면 우리는 요놈을 시그마로 계산할 수도 있고 표로 바꾸어서 계산할 수도 있고. 알겠니?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따지고 보면. 질량함수 식 세우는 것이 어려워. 왜냐면 우리는 확률은 구할 수 있지만 그걸 식으로 표현해. 변수식으로. 이 숫자 너가 계산은 우리는 쉽잖아. 그걸 문자로 계산해야 되니까 그게 좀 더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니? 됐니? 다 끝났어. 마무리 작업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단어들이 이제 쉽게 느껴져야 돼요. 쉽게 느껴져야 돼. 자, 이산 확률 분포, 확률 변수, 자료에 대한 이름 이런 소리야. 자료에 대한 이름을 우리는 대문자로 쓸 것이다 이 말이야. 이 확률 변수라는 것은 함수에 대한 변수 이런 소리입니다. 확률 분포는 그거를 자료를 정리를 해놨다 이거지. 어떻게 정리를 할 거야? 표로 또는
그래프로 정리를 해놨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확률 변수 x를 취할 수 있는 값이 유한계이거나 자연수를 셀 수 있을 때 x를 이상 확률 변수, 이산이라는 말만 붙인 거야. 이산 확률 변수, 연소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분포, 연소 확률 분포. 됐지? 그러한 함수, 이산 확률 변수를 가지는 함수 확률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썼지, 이렇게. 이렇게 쓴 것은 그냥 확률을 식으로 적었다 해서 이걸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똑같잖아. 식을 이렇게 적는 것을 확률 질량 함수로 하는데 걔를 표로 작성했냐, 얘를 그래프로 작성했냐, 다 똑같은 말이잖아. 요거 다 함수적 표현이야. 그 중에 우리는 누가 제일 쉬울 거다고? 표가 제일 쉬울 거다 이 말이야. 어차피 표현은 똑같은데. 됐니? 왜? 표를 작성하면 평균 계산 쉬울 거고 분산 계산은 방법이 있을 것이고. 됐니? 확률의 기본 성질의 다음을 만족합니다. 지금까지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말은 아니고 빨리빨리 작성하고 넘어갈게요. P, X가 XI인 놈을 우리는 PI로 작성하겠다 이 말이고. 됐어요? PI라는 말은 확률이지. 확률이니까 당연히 0부터 1까지란 말이고 시그마 PI는 당연히 시그마 확률의 합이니까 1이 된다 이거지. 자, 중요한 단어 표현입니다. 시그마 PI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어려운 단어 아니야. 확률의 합이야. 확률의 합이라고 읽어낼 수 있으면 돼. 얘를 확률의 합이라고 읽어내면 돼. 근데 나중에 이 PI가 어려워진다는 소리지. PI가 어렵다고 표현 자체가. 지금 간단하게 그냥 약식으로 표현한 거잖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거 아니야. 확률을 식으로 표현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자리에 이 어려운 식이 들어가 있어. 좀 복잡한 식이 들어가 있어. 뭐 이런 식이 들어가 있어. 뭐야 이거 하지 말고 요거의 의미만 알면 돼. 요거의 의미만 알면 되는데 요거의 의미가 PI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확률의 합이라는 소리야. 아무 내용도 없어. 그냥 1이다. 나중에 나와. 왜냐면 확률을 구하는 식이 좀 복잡할 거 아니야. 문제마다 좀 다를 거 아니야. 그러지? 근데 그 식이 의미하는 바만 이해를 하자 이거야. 우리는 얘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못 한다고. 연산적으로는 계산을 못 해. 의미적으로 판단하면 확률 합이구나. 그러면 1이지. 이렇게 된다고. 해? 그래서 확률 변수 x의 질량 함수가 이렇게 나오면 k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변수 x가 x일 때 이렇게 적었잖아. 그럼 여기다가 k 대신에 1, 2, 3, 4를 넣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거 x 대신에 1을 넣고 2를 넣고 3을 넣고 다를 넣고 k값을 구하려면 시그마를 우리가 계산하면 k x에다 1 넣어서 1k, 2k, 3k, 4k, 10k,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4분의 2분의 1. 그래서 이놈이 1이다. 지금 뭔 계산하는지는 알겠지? 그래서 2분의 3이 돼서 k는 2분의 3, 20분의 3 이렇게 나올 거다 이거지. 그러지? p가 자 이거 읽을 줄 알아야 돼. 변수 x가 3보다 3 이상일 확률이야. 3 이상이 없는데요. 자, 확률 변수는 3, 1, 2, 3, 4 이렇게 쓸 거야. 이 표현은 조금 좋은 표현은 아니다. 우리가 이산에서 쓰는 표현은 아니야. 그냥 일부러 이렇게 써준 거야. 사실은 3 이상이란 말은 3하고 4란 소리야. 됐니? 이 표현이 아니라 이 표현보다는 P가 X가 3일 확률하고 P가 X가 4일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말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산에서는 이러한 부등식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변수 X가 무언지를 알려주려고 숨겨주는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PX가 3보다 크다는 말은 3 이상이다. 3보다 크다는 다른 말이다. 이 말이야. P가 3보다 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산에서는. 3보다 크다가 아니라 우리 자연수도 마찬가지야. 3보다 크다라고 나오면 3보다 크다를 쓰는 게 아니야.
자연수 뭐 4, 5, 6 이렇게 쓴다고. 되니? 그러잖아. 1부터 3까지 이렇게 말을 하면 1부터 3까지 말을 하면 쭉 부등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1, 2, 3 이렇게 쓰는 거 똑같다고. 그럼 요놈은 그냥 이것을 요놈에 바꿔서 문제를 풀어달라라는 요구가 되는 거라고 해. 이되니? 자, 1부터 6까지 숫자가 각각 적혀있는 6장의 카드에서 동시에 3장을 뽑습니다. 6장에서 3장을 뽑아 카드에 적힌 수 중 가장 작은 수를 확률 변수라고 했어. 그러면 자료가 가장 작은 수가 확률 변수야. 되니? 그럼 우리는 변수 설정을 하고 얘를 표로 작성할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이지. 변수가 뭐야? 가장 작은 수가 변수가 되겠고. 간단하게 우리가 사실 변수 이름이 좀 긴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변수잖아. 쭉 6장의 카드가 있는 적힌 수 가장 작은 수 여기까지가 변수라고. 얘를 다 쓸 수가 없잖아. 이해되니? 이 말을 다 쓸 수는 없어. 그래서 간단하게 가장 작은 수, 변수 이렇게 말을 할 것이고, 왜냐하면 변수가 한 문제에 변수가 2개, 3개인 경우도 있어. 그럼 변수 이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니까 간단하게라도 적고 가야 됩니다. 됐어요? 가장 작은 수니까 3장을 뽑았으니까 1이 될 수 있고 2가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내가 뽑아내야 된다 이거지. 이 문제를 읽고 변수가 1, 2, 3, 4가 되겠다. 그러면 그에 대한 확률도 구하겠다는데 이 확률 구하는 게 좀 까다롭다 이 말이에요. 지금 딱 봐도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겠지. 자, 1이 제일 작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63을 할 거야. 아니 63이면 20까지야.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확률 합이 얼마가 떨어져야 할 거야? 1이 떨어져야 된다고. 확인. 1 확인. 그럼 제일 작은 수가 1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1 하나 뽑았고 나머지 5개 중에 2개를 뽑았네. 그러지? 5C2 10 암산한 거야. 2가 제일 작았어. 나머지 중에 2개 4C2 3이 제일 작았어. 4, 5, 6 중에 2개 3C2 4가 제일 작았어. 4, 5, 6 한 가지. 이게 틀렸네. 2가 아니라 3이죠. 20이 나와야 우리는 표를 완성을 시켰고 요 놈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확률 계산할 수 있고 평균 계산할 수 있겠다 이런 말이야 지금. 이게 목적이 이제 뭐가 바뀌냐면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변수가 이산확률 변수라고 판단이 되면 표를 작성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싹싹싹 구할 수 있겠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지?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러한 이산확률 변수, 확률 질량함수 이러한 표가 작성되면 평균은 변수를 살려서 EX라 적겠고 약식으로 M이라 적겠고 그러면 시그마 XI PI로 계산할 수 있겠다.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평균은 M으로 약식으로 적 거고 약식이고 웬만하면 VX로 적는데 둘 가지 왔다 갔다 해봐야 돼. 시그마 제곱은 약식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VX로 적기를 추천을 하고요. 나중에 가면 이게 혼동이 되니까. 그럼 VX는 어떻게 구했다고? 별량 변수에서 평균을 빼가지고 제곱을 해가지고 확률을 곱하면 됐다 이 말이지. 그전에는 총도수로 나눴어. 요 작업을 확률로 표현해 보니까 훨씬 더 계산이 편하더라 이런 말 되겠지. 굳이. 응?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과 똑같아. 너 몇 등이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실은. 몇 등이냐 아니 너 몇 %야? 이게 더 많아. 100분이 이해되니? 저 2등인데요. 그래? 잘했다. 우리 학생이 3명이에요. 뭐야 이게? 너 2,500등인데 못했네. 30만 명 중에 2,500등. 뭐야 잘했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예? 우리는 확률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기본적인 생각이 모든 걸 확률이고 도수로 넘어가는 것은 총 도수만 곱해주면 끝나는 거야. 확률로 계산하고 총 도수만 알고 있으면 총 인원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지. 근데 분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오더라? 2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으로 나오더라 이거지. 제곱의 평균 시그마 xi 제곱 pi 제곱의 평균
평균의 제곱. 표준 편차는 시그마로 쓸 것이고 요놈은 루트 분산의 양의 제곱근입니다. 이제 목적이 끝났습니다. 이제 뭐만 작성하면 돼? 표만 작성하면 된다 이 말인데 문제는 표를 작성하는 게 어려워. 말해서 표 작성이 이쪽에서는 표 작성하는 게 제일 어렵고 연산하는 건 쉬워. 여기까지 이해됐지? 다음입니다. 꽤 중요한 우리의 연산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꽤 중요한 연산 법칙이야. 이게 이전까지는 쉬웠어. 뭐 계산 너무 쉬워. 평균 계산 xi, py, 뭐 분산 구하라면 뭐 평균 빼갖고 제곱해서 확률 구하거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면 계산됐어. 근데 이제는 뭐가 달라지냐면 변수를 바꿔버립니다. 변수를 바꿔야 어떻게 바꿀 거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꾼단 말이야. 내가 주사위가 나왔어. 주사위가 나왔어. 이해되니? 주사위를 나왔을 때 나온 눈에다가 뭐 100을 곱해. 100을 곱해. 그리고 수를 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응? 둘이서 가위바위보를 덤벼. 둘이 가위바위보 덤벼. 이기면 1,000원을 줄 것이고 지면 500원을 뺏을 거야.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러한 룰이 발생할 거라고. 둘이 가위바위보 덤구면 가위바위보에 대한 확률은 있을 거야. 그러지? 변수가 뭐냐면 가위바위보 이긴 횟수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이기면 1,000원을 줄 거고 지면 뭐 500원을 뺄 거야. 그럼 변수의 느낌이 달라졌다는 소리지. 그럼 내가 이긴 횟수가 x라는 변수를 주면 이긴 거에다가 1,000을 곱해줄 것이고 진 횟수가 있겠네? 몇 번 졌어 그러면? 이긴 횟수가 x번이면 진 횟수가 게임 수가 있어야겠지. 게임 수가 100판 100-x가 되겠지. 100-x에다가 마이너스 500을 곱해야겠지. 그래서 새로운 변수가 나와. 나는 돈이 얼마인지 이렇게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그 변수를 바꿀 수 있는 이 작업이 꽤 중요한 작업이고 그 전에 그러면 이놈을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된다가 되는 거야. 확률 변수를 이놈을 y라고 놓으면 그러면 평균은 2y가 되는 거고 이 y는 2ax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러잖아. y가 ax 플러스 b니까 이 y라고 쓸 수 있고 우리는 그거를 2a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a, b는 상수이고 변수가 x야. 그럼 우리가 뭐 중학교 때 했겠지. 변수에다가 a를 곱하고 더하면 a, 2x 플러스 b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원래. 어려운 생각 아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대로 상수는 앞으로 빠질 거고 분배 법칙이 된다는 소리고 이 b만 이해하면 되겠지. 이 b 되니? 자료 상수들의 평균 이런 소리야. 33333의 평균은 3이다 이 말이야. 되니? x의 평균은 모르니까 2x를 써야 되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분산은 vy는 vax 플러스 b는 분산은 흩어진 정도야. 흩어진 정도는 자료에다가 모두 3을 더해줬다면 흩어진 정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료에다가 3씩 더하면 흩어진 정도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럴 거 아니야. 점수가 1, 2, 3에다 3점 줘서 4, 5, 6이 됐어. 그럼 흩어진 정도는 원래 그 자료의 평균에서 어느 정도 떨어졌나 이런 걸 판단하는 거거든. 분산이 크다 작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 분산이 크다 작다라는 것은 분산이 크면 자료가 약간 흩어져 있는 거야. 평균에서 떨어진 애들이 많다 이거지. 분산이 작단 말은 평균 점수가 비슷비슷하다 이 말이야. 고르다 달라 이게 고르다는
고르다 골고루하고는 다른 말이야. 고르다는 말은 비슷비슷하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몽돌 해석장 가봤지? 몽돌 모르냐? 몽돌 해석장? 몰라 모른다 그래. 내과에 가면 돌들 많잖아. 돌들이 비슷비슷한 개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는 분산이 작다라 말하고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막 그러면 분산이 크다가 되는 거야. 그 뜻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분산이 크다 작다에 대해서. 이게 분산이 크다 작다가 좋다 안 좋다의 개념은 아니야. 되니? 자료들이 비슷하냐 아니면 조금 평균에 많이 떨어져 있느냐 요거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되니? 근데 같은 수를 더한 것은 분산에 영향이 없다. 그러면 요놈은 a제곱 vx로 쓸 수가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내가 2배를 했어. 내가 1, 2, 3점이 2, 4, 6이 됐어. 그럼 평균에 떨어진 정도가 아까는 평균에서 1점 떨어졌는데 이 평균에서 2점 떨어졌잖아. 그리고 우린 떨어진 정도를 제곱을 할 거야. 그래서 a제곱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 연산해보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 뭐 중학교 때 했으니까. 됐어요? 자, 표준 편차식은 시그마 y로 적습니다. 시그마 y로 적을 시그마 ax 플러스 b. 얘만 조심하면 되는데 얘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그럴 거 아니야. 너희들의 점수를 마이너스 2배를 할 수 있잖아. 그러잖아. 마이너스 2배를 왜 하겠어? 네가 뭐 잘못 안 횟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점수를 마이너스 2점을 줄 거 아니야. 횟수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했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얘는 대신 표준 편차는 요 절대값이 중요한 사실이고 이렇게 쓴다고 해. 절대값 a라는 사실만 조심하면 되겠지. 이러한 것들을 알면 문제가 좀 복잡한 문제도 이 변수로 바꿔가면서 풀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알겠니? 자, 봅시다. 다음과 같이 정의된 확률 변수 xyz의 분산을 대소관계를 알아보시오. x는 연속하는 100개의 자연수에서 임의로 뽑은 두 수의 차이야. 됐습니까? 임의로. 그러면 우리는 1부터 100까지가 있을 거 아니야? 1부터 100까지. 두 번째 애들은 홀수에서 임의로 뽑은 연속하는 100개의 홀수에서 뽑은 거라고. 세 번째는 100개의 짝수에서 임의의 두 수를 뽑은 거라고. 그러면 자료들이 원래 있는 자료들은 두 수의 차가 나왔는데 원래의 자료들은 얘는 1, 2, 3, 4, 100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두 수의 차들은 요놈을 x1이라 할게요. 이 자료들을. 그렇지? 그러면 100개의 홀수들은 어떻게 돼 있어? 홀수들은 1, 3, 5 요렇게 있을 거 아니야. 요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199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적을 수 있어? 2x1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1부터 100까지를 x1이라 놓으면 1부터 1, 3, 5, 7, 9, 199는 2x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짝수들은 2, 4, 6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니? 그럼 뭐가 돼? 이거는 2x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변수들이 얘네들이 달라졌을 거 아니야. 요놈의 하나 두 개를 뽑아가지고 차이를 뽑으면 요거 두 개를 뽑아서 차이를 뽑으면 얘가 몇 배가 돼? 2배가 되겠죠. 그럼 분산이 어떻게 되겠어? 요놈의 분산이 더 커지겠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겠지. y하고 g는 똑같네요. 몇 배? 4배가 되겠지. 요렇게 나오겠네요. 여기 시가 좀 더 나왔는데 요게 처음으로서는 요게 괜찮았는데 A는 1부터 50까지 얘를 X라고 보면 51부터 100까지는 뭐야 그러면 X 플러스 50이고
1부터 100까지 짝수는 EX가 되겠지. 그러겠지. 그러면 요놈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표준 편차를 그대로 구할 수가 있고 평균도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됐지. 어? 얘의 평균, 얘의 평균, 얘의 평균, 얘의 평균, 얘의 분산, 얘의 분산, 얘의 분산. 이래 되겠지? 어? 그래서 이 변수 바꾸는 게 꽤 중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해했어? 다음은 이제 좀 어려운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만 어려운 거였냐면 뭐만 어려운 거였냐면 뭐만 어려웠냐? 변수 설정하고 확률 구하는 게 어려웠어. 변수 설정 틀려버리면 완전 끝나버린 겁니다. 변수 설정하고 확률 구해가지고 합이 1이 된 걸 확인해야 돼. 둘 중에 하나 만약 1이 안 나왔어. 그럼 어째? 변수 설정이 잘못된지 확률 구하는 게 잘못된지를 판단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전에 여기 단원으로 가볼게요. 조건부 확률에서 우리가 선생님이 아마 안 했던 내용이 하나가 있네요. 독립시행에 대한 얘기가 어제 안 했지. 독립시행. 독립시행 어려운 단어 아니고요. 독립적으로 시행을 했다 이 말이야. 시행을 하는데 그 시행 각각이 독립적이다 이 말이야. 보통은 이 독립시행이라는 단어는 독립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계산을 해봤지. 독립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계산을 했단 말이야. 계산해서 독립인지 아닌지를 확인했단 말이지. 근데 독립시행에 대한 이 시행에 대한 놈은 독립인지를 그냥 알고 있는 거야. 내가 객관식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었어. 그래서 찍었어. 1번부터 5번까지 찍었어. 물론 우리는 1번 찍은 것이 2번 찍은 게 영향을 미쳐 안 미쳐? 그건 감정적인 거야. 미친 것은. 답이 111 미쳤다. 네가 자니까 미친 거야 지금. 111 이렇게 찍은 사람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찍은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찍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찍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의미가 없어. 실은 저 1번에 3번 찍으면 2번을 3번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둘 중에 하나 더 맞추자 해서 3번 찍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독립적이다 이 말이야. 그럴 거 아니야. 주사위 한 번 던졌고 두 번째 던졌어. 이건 독립적이라는 거지. 물론 우리가 심리적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뭐 승부차기를 했어. 1번 키크가 찼어. 그럼 넣었어. 안 넣었어. 2번 키크가 찼어. 1번 키크가 넣을 때 안 넣을 때는 당연히 확률적인 영향이 원래는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있어. 분명히 있어. 그거는 통계치가 있어. 알겠어? 근데 그냥 하면은 똑같은 말이 되겠지. 누가 찬지 몰라. 넣는지 안 넣는지 몰라. 그러면 두 번째 키커도 그냥 넣었다 안 넣었다 의미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이게 독립적이라는 거라지. 독립적이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독립시행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할 때마다 매시행 매시행 매회의 시행이라고. 매해의 시행에서 일어난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의 시행을 독립시행이란다 이거지. 뭐 예시를 하나 들으면 옷이 선다. 5문제를 찍었어. 찍기 하나에 2개, 찍기 하나인가? 찍었을 때 3개 맞출 확률입니다. 와우, 천재네. 신이네. 다섯 개를 찍었는데 3개를 맞췄어. 그러면 5개 중에 어떤 놈을 맞췄나를 생각을 해야 되고 맞출 확률이 얼마야? 5분의 1이지.
틀릴 확률은 5분의 4지. 그렇지? 이게 3개를 맞췄으니까 3개는 5분의 1의 확률로 맞춘 거고 2개는 틀렸으니까 5분의 4의 확률로 틀렸었다는 소리지. 이해되니? 근데 어떤 문제를 맞춘지는 알 수 없지. 그래서 5개 중에 3개를 맞췄고 5분의 1의 확률로 3문제를 맞췄고 5분의 4의 확률로 2문제를 맞췄다. 이렇게 풀 거라고. 어떤 사건의 확률을 PA를 우리는 P라고 작성을 하면 1-PA PA여 이 사건의 확률은 1-PA가 되고 요 놈은 1-P가 되겠죠. 얘를 우리는 1-P를 앞으로는 Q라고 보통 약속을 하고 그때 P 플러스 Q는 당연히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건이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A 여 사건이 일어날 확률,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A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됐지?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A 여 사건이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됐습니까? 됐습니까? A 여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된다고 해. 그러면 우리는 N 회의 독립 시행에서 독립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를 풀 때 주사위를 100번 던졌다 하겠지. 주사위를 독립적으로 100번 던졌다 이렇게 말을 하진 않는다 이거지. 그러지? 독립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라고. N의 독립 시행에서 N의 시행에서 사건 A가 R회 일어날 확률입니다. N회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R회 일어날 확률이야. 5번을 문제를 찍었어. 문제를 맞춘 사건이 3 문제 맞췄다 이 말이야. 그러지? 그래서 5C3 N의 독립시행에서 R개가 일어났잖아요. 사건 A가 R번 일어났잖아요. NCR 이해되지? 일어날 확률 P R번 일어나지 않을 확률 Q N-R번 NCR P의 R제곱 Q의 N-R제곱 NCR P의 R제곱 Q의 N-R제곱 이 식은 어디서 봤어? 이 식은 어디에서 있었어? 이항 정리에 있었던 표현입니다. 이항 정리에 어느 항 하나의 개수, 항 하나의 모수 NCR A의 R제곱 B의 N-R제곱 이해됩니까? 됐어? 자, 하나만 풀어보고 올림픽 탁구 개인전에서 두 선수 A, B가 오전 3선승제인 게임을 하여 우승자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두 선수 A, B가 각 경기에서 서로를 이길 확률이 3분의 1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 B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 됐어? 굳이?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면 B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겠지. 무승부가 없다면. 굳이 둘 다 안 알려줘도 된다 이 말이야.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 B긴 경우는 없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굳이 안 알려줘도 관계는 없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P가 나오면 항상 Q를 적는 연습을 해야 돼요. P가 나오면 Q를 적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해. 알겠니? 둘 중에 하나만 알려줄 거니까. 비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번째에서 우승자가 결정될 확률이야. 네 번째 경기에서 우승자가 결정됐다는 말은 A가 이길 수도 있고 B가 이길 수도 있으니까
A가 이기는 경우와 B가 이기는 경우를 둘 다 풀어야 되겠네. 맞나요? 그러면 A를 기준으로 쓸게요. A를 기준으로 A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이런 상황을 적을 줄 알아야 될 첫 번째는 뭐 확률 계산하기 전에 상황을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네 번째 결정됐다는 말은 네 번째 경기에서는 A가 무조건 이겼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야. 네 번째 경기에서 A가 이렇게 졌다가 중요한 사실이야. 네 번째 끝났다는 소리는 네 번째 경기는 확실하다고. 앞 경기들은 순서가 바뀔 수가 있는데 앞 경기들은 순서가 뭐가 있어? 세 번 이겨야 되니까 동그라미 X가 얘가 순서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고. 근데 네 번째는 바뀌면 절대 안 된다고. 네 번째 결정됐으니까 네 번째 경기는 확실해. 앞에는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3C2라고 써도 되고 세 가지라고 나는 썼는데 얘를 나열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됐니? 근데 몇 번 이겼어? 두 번 이겼고 한 번 졌어. 그리고 마지막 판은 이겼어. 이래 되겠지. 이게 끊어서 쓰는 게 맞는데 뭐 생각하면은 그냥 합편 써도 관계는 없다 이 말이야. 선생님 끊어서 쓰기를 추천을 합니다. 3분의 1이 이겼고 두 번 이겼고 3분의 2는 졌고 그리고 마지막 판은 이겼다 이래 되겠지. 이게 지금 A가 이길 확률이야. B 우승은 여기에다 3분의 1 자리에 3분의 2를 넣고 3분의 1 자리에 3분의 2를 넣으면 된다 이 말이야. 여기가 졌고 이겼고 그러면 3C2에 두 번 한 번 이겼고 두 번 졌고 마지막 판 졌고 이렇게 되겠다 이거지. 이러니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시험 문제 꽤 많이 나오는 문제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실제 너희들 독립시행 문제도 풀어봐야 되고. 자, 이 단어의 이름은 이항분포입니다. 자, 이항분포. 분포 정리. 이항이라는 단어가 왜 붙었는가만 중요하겠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이항 정리랑 똑같게 생겼다 이런 뜻이야. 이항 정리처럼 보이더라 이 말이야. 분포 형태가 정리를 해봤더니 이해되니? 그래서 이항 분포 뜻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념 문제에서는 다음이 이항 분포인 거를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다음이 이항 분포인 걸 고르시오라고 나온다고. 이게 분포는 여러 가지 분포가 있을 건데 현재까지는 이산 확률 분포만 나왔고 뒤에 연성 확률 분포가 있을 것이고 그 와중에 이항 분포가 있다 이 말이야. 자, 이산 확률 분포 중에 이항 분포가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어. 그럼 이항 분포를 말하는 몇 가지 힌트가 있다 이 말이야.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 일어나지 않는 확률을 Q라고 하고 여기까지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 사건 A만 얘기가 나올 거고 자, 어떤 사건에 대한 얘기가 다른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가 있을 거 아니야. N번의 독립시행을 했잖아. 그럼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가 변수가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독립시행은 뭐였어? N번 중에 R번이 일어났다. 그럴 확률을 구하시오가 독립시행이잖아. N번 중에 R번이 일어날 확률이 독립시행이잖아. 근데 얘는 N번의 독립시행을 했어. 근데 사건이 일어날 횟수가 된다고. 이게 독립시행은 아까는 몇 번, 세 번 이렇게 말을 했지만 얘는 횟수가 변수가 되니까 뭐야? 한 번 일어날 수도 있고 0번 일어날 수도 있고 0번 일어날 수 있냐? 내가 5문제를 찍었어. 0개 맞췄어. 가능해? 가능하잖아. 0개부터 가능해. 이게 조심할 점이야. 예?
내가 n번의 독립시행을 하면 주사를 100번 던지면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나와? 0번부터 100번까지 나올 거야. 어떤 사건이. 그래서 그 변수가 x가 된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변수가 그게 x가 몇 번이라고 나왔으니까 몇 번 이산 확률 분포입니다. 이산 확률 분포이고 그 x의 확률 질량 함수는 독립시행의 확률에 의해 다음과 같다. 자, 여기에 있는 말하는 분포는 무슨 분포라고? 이산 확률 분포다. 이산 확률 분포, 확률 질량 함수는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산 확률 분포랑 확률 질량 함수는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이래서 이산 확률 분포 중에 하나인데 그러한 얘를 한번 계산해 봐라 이거지. 그러지? 그러면 일단 변수 x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 0부터 n까지가 된다. 중요한 사실. 이건 뭐야? 범위야, 범위. 0부터 n까지 범위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0부터 n까지의 정수입니다. 자연수를 하기 좀 0이 있어서 그러고 0에 1에 2에 n에 이런 말이야. 변수 x가 그에 대한 x번 일어날 확률. x번 일어날 확률. 이걸 r로 바꿀게요. r번 일어날 확률. 그래서요. NCR에 P의 R제곱 Q의 N-R제곱 뭐야 조금 더 적은 거잖아. 독립시행 N번 중에 R번 일어날 확률. 그러면 근데 이 R에다가 뭘 넣은 거야? 이 R에다가 0부터 쭉쭉쭉 N까지 대입을 하겠다 이 말이 된 거잖아. 이 R이 하나 떨어지면 독립시행이야. 근데 그거를 0번부터 n번까지 다 쓰겠다. 와 죽겠네. 다 쓰다간 죽겠지. 그러지?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 우리는 이런 것을 이항분포라고 한다 이거지.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돼. 이항분포라고 한다가 중요한 거야. 이해되니? n의 독립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가 변수가 되면서 그 횟수는 0부터 n까지의 변수를 갖고 있고 그 확률을 구해보니까 독립시행의 확률 NCR의 PR제곱 Q의 N-R제곱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몇 가지 중요한 사실. 독립시행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이고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가 변수가 되고 0부터 n까지가 변수가 되면서 확률은 NCR, PR제곱, Q의 N-R제곱 나오는 것을 이항분포라고 한다가 중요한 거라고 해. 이해됩니까? 왜 그러냐면 얘를 계산을 안 할 거야. 얘를 계산을 안 할 거라고. 하나만 적어볼게요. 1만 하나 적어볼게요. 1은 NC1 P가 한 번 Q가 N-1번 이거 하나 계산할 때도 날 새겠네. 하나 계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도대체 얘를 확률 계산을 할 때 한 2개, 3개까지는 나와. 그래 너무 좋았어. 5개까지 나올 수 있어. 10개는 안 나와. 하나 계산할 때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2개, 3개까지는 나는 인정. 3개까지는 인정. 그래서 5개 이상은 안 나온다는 소리야. 그럼 5개 이상이 나왔다는 소리는 이렇게 계산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에? 그냥 1개, 2개, 3개는 독립시행, 각각의 독립시행이잖아. 주사를 10번 던져서 2번 나올 확률 구하시오. 3번 나올 확률 구하시오. 이러면 독립시행이라고. 1번 또는 2번 나올 확률 구하시오. 그러면 독립시행. 2개 계산하라는 소리야. 그러겠지? 이해되니? 근데 3번, 4번, 5, 6번 나올 확률 구하시오. 이런 문제 나오면 계산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되니? 됐어? 뭐만 하고 있으면 돼? 이항분포. 이런 것을 이항분포라고 한다가 중요한 사실이야. 그러면 이항분포 문제가 지금 뭐랑 연결이 돼 있냐면 이런 식을 봤을 때 뭐랑 연결이 돼 있냐면 독립시행하고 연결이 돼 있고 또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이 식의 구성을 봤더니
이항 분포라고 이항 정리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식을 딱 봤을 때 이게 이항 분포인지 이항 정리인지를 잘 몰라. 식의 모습이 다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얘를 하나 적어볼게요. 시그마 R이 0부터 N까지 NCR P의 R제곱 Q의 N-R제곱 이렇게 적었어. 뭐지? 뭔 말이야 이게? 이거 뭔 말이야? 이거 뭔 말이야? 1이야?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지? 어디 써서 NC1 PRQ N-1 NC2의 P의 1제곱 Q의 N-1 이렇게 썼잖아. 뭐야 지금? 이항 정리요. 이항 정리요. P 플러스 Q가 이 문제에서는 1. 다시 말해서 요 식이 나왔을 때 요 식을 이항 정리로 넘어간다는 말은 P 플러스 Q의 어떤 관계성이 없을 때는 특징이 없을 때는 이항 분포로 풀어야 되는 거고 얘가 P 플러스 Q가 현재는 얼마야? 현재는 1이겠지. 현재 1이 되니까 이놈은 확률의 합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항 정리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라고. 이 식이 나오면 그래서 좀 까다로운 것이 뭐냐면 이 식의 의미 자체가 이 식의 의미가 뭐 확률적인 의미이면 확률의 합으로 해석해서 1로 마무리가 될 건데 확률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럼 확률 뜻이 아니면 이항 정리로 가서 풀어야 될 것이고 하나는 얘를 확률의 합의 1로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표현을 PQ가 1로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표현을 그렇게 바꾸고 나면 쉬운 풀이 표현이 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래서 이항 정리를 우리는 이렇게 작성할 것이다. 이러한 이항 분포를 다른 놈이 나오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작성할 것이다.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나타내는 P입니다. P N P로만 쓰겠다 이거야. N은 뭐였어 아까? 횟수. P는 뭐야? 사건 A가 나올 확률. 요거만 쓰면 끝났다 이거지. 왜? 몇 번 던진지는 알아야겠지. 문제가 몇 문제인지는 알아야 되겠고 그거에 대한 확률은 알아야지. 왜냐하면 변수는 0부터 n까지 갈 것이고 그거의 변수는 0부터 n까지 갈 것이고 확률 계산은 NCR에 P의 R제곱 Q의 N-R제곱으로 계산할 것이야. 그럼 이렇게 쓸 줄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럼 이항 분포는 뭐냐면 이게 이 문제가 이항 분포임을 알고 x가 변수 x가 이항 분포 b np를 따른다고 쓰면 된다고. 이게 이항 분포야. 왜 이거 이항 분포야? 정리를 한 거야. 이걸 정리를 한 거라고. 이게 정리한 거라고. 이게 정리를 한 거라고 이렇게 똑같은 말이라고. 함수적 표현하고. 이게 이항 분포야. 이게 정리한 거야. 식이야. 함수야. 이런 생각을 하면 된다고. 이렇게만 쓰면 된다가 되는 거라고. 되니? 그러면 이렇게 썼어. 이항 분포를. 그럼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고 분산은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자, 이항 분포는 어디에 하나라고? 이산에 하나야. 이산. 얘가 어디 하나라고? 얘가 이산 분포의 하나라고. 그럼 이산 분포의 하나라니까 평균은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거야? 평균은 아까 어떻게 계산했어? 평균은 시그마 xi pi 이렇게 계산했지. 그러지? 얘를 변수로 아까 뭐라 놨어? r로 놨지. r 변수는 r 곱하기 xi pi 변수는 r 확률은 pi로 계산했던 것을 이놈은 ncr의 p의 r제곱 q의 n-r제곱 이렇게 쓸 거라고.
와, 씨, 어떻게 계산하는 소리야. 우리는 그래서 계산 안 합니다. 아, 요거의 의미는 평균 구하라는 소리구나. 평균 구하라는 소리구나. 계산은 NP로 계산할 거라고. NP. 내가 주사위를 100번 던졌어. 주사위 100번 던졌어. 1의 누인 나온 사건이 있을 거 아니야.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이잖아. 이게 100번 던지면 몇 번 나올 거냐 이 말이잖아. 100 곱하기 6분의 1. 그렇게 했단 소리야 지금. 이되니? 그러면 이 양분포는 이렇게 쓰고 요 식의 의미만 알면 이 식의 의미 아는 게 제일 어려워. 이게 복잡하게 보이잖아. 이게 단순하게 보이려면 이런 느낌을 알아야 돼. 아, R은 변수고 얘는 그 변수에 대한 확률이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요식 NCR, PRJ, QM-LJ 하나 통틀어서 그냥 PR이라고. PR. 이게 복잡하게 보여서 그래. 이게 안 복잡하게 보여야 돼. 근데 형태가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NCR에 P의 R제곱, Q의 M-R제곱, PQ의 합은 1이 돼야 돼. 이 폼을 만드는 게 제일 어렵지. 요 식을 정확 읽기만 하면 이 게임은 끝났어. 에? 분산도 마찬가지야. 분산도 그대로 적으면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시그마 변수 R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을 할 거고 NCR에 PR제곱, Q의 M-R제곱으로 표현이 될 건데 얘가 분산이다 이 말이에요. 얘를 가로를 풀어서 한번 정리 또 했었지. 얘를 가로를 풀면 또 어떻게 나올 거냐면 요놈이 R제곱에 NCR에 PR제곱, Q의 M-R제곱이 나올 것이고 평균의 제곱은 약식으로 적었습니다. 요게 뭔지만 읽어내면 된다고. 요게 R제곱이라는 문자가 있을 것이고 그 변수에 대해서 이놈이 확률이라고 R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했다 이거야. 그럼 요 식이 의미하는 거라고? 2x제곱이라고. 이 문자 이 식에 대한 그래서 요거를 식을 이게 무슨 식인지만 알면 되는데 이걸 알면 우리는 요놈을 NPQ로 그냥 계산하겠다. 끝. NPQ로 그냥 계산하겠다. 분산 NPQ로 계산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이 양분포를 평균 구하라 NP, 분산 구하라 NPQ 끝. 단 이러한 식이 복잡하고 어지럽게 보이는 건데 그 전에 이산확률 분포하고 연결을 해서 요 식의 의미만 알아내면 된다. 이 식의 표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x제곱 평균은 앞에서 계산했더니 이 x제곱의 평균은 그럼 어떻게 볼 거냐? 분산했다가 2x를 넘기면 되겠죠. 2x의 제곱에서 문제를 풀겠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어려운 점은 뭐라고? 이런 식을 읽는 게 어렵다고. 뭐 하는 소리야 이러는데 쉽게 보라고 얘를. 30cx 3분의 1의 x 3분의 2의 30만에서 x 하나의 폼이라고. 다음 변수가 0부터 30까지 가는 게 맞고 얘는 지금 의미하는 게 뭐야? 그냥 px라고요. px. x 곱하기 px. 변수 곱하기 확률 합. 얘는 뭐다고? 평균이라고. 평균. 얘가 평균이니까 우리는 얘를 뭐라 쓰면 된다고? 얘가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총 횟수는 30번을 했고요. 나올 확률은 지금 3분의 1 이렇게만 작성하면 된다고. 얘를 보면서 이 식의 의미가 이항 분포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만 알면 요 식은 평균 구하라는 소리구나. 이항 분포 x가 이항 분포 30에 3분의 1을 따르는 거다. 보여야 돼. 3분의 1 x 3분의 1 요걸 따른 거라고 했으니까 평균은 MP 30 곱하기 3분의 1 끝. 다음 식이 뭐냐? 이걸 어떻게 계산하겠냐? 말도 안 되고, 요 식은 변수 x-20의 제곱. 왜 식으로 했지? 자, 0부터 50까지 갈 거고, 여기는 50cx, 5분의 2의 x, 5분의 3의 50만에서 x. 이게 하나의 틀이구나.
PQ가 맞아떨어지고 PQ가 합이 1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게 이보다 더 복잡한 문제는 합을 틀어버립니다. 그럼 합을 1로 만들면 이게 PX란 소리야. 아, 얘는 지금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 모습인데 얼마야? 총 50회를 할 거고 NP 50회를 할 거고 확률이 5분의 2다. 얘를 평균을 구해봤더니 NP 구해보더니 20. 오, 그래서 20이 나왔네. 변수 X에서 20을 뺐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요 식의 의미는 뭐다? 분산이라고 나오고 얘는 NPQ라고 우리는 계산하겠다. NPQ 끝. 12. 이항분포는 이항분포인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표현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평균 분산은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됐습니다. 됐어요? 자, 숙제는 자 연속 말 나오기 전까지 숙제가 되겠습니다. 이산 밀도함수 나오면 스톱. 연속 나오면 스톱. 이산 나오면 플레이. 이산 나오면 플레이. 이산 나오면 플레이. 이산 나오면 플레이. 플레이. 여기까지 일단. C를 풀어야 되는데 C 좋았어. C 여기까지 하고 C 나오면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단원 가면 이항분포가 있어. 이항분포와 정규분포가 있는데 이항분포가 나오면 플레이. 이항분포 나오면 플레이. 그 다음에 이항분포 나오면 플레이에서 뭐가 나오면 스톱. 정규분포 나오면 스톱. 여기까지 숙제. 됐지?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게 뭐냐면 이산